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열정 씨가 살짝 긴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셨어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우리 정관리 언니를 포함해서 네. 쓸공님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요? 다들 잘 지내셨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닉네임 아이 쓸공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열정 언니 왜 안 나오시냐고 이러다가 그냥 계속 안 나오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님이 참 특히나 반가우실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를 기다려주신 분이 있다니. 예, 그리고 열정 씨의 책 속에 왜 나 좋아하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또 그렇게 댓글 올리신 분도 계셨고요. 예, 빈자리가 꽤 컸나 봐요. 다행이다. 혹시나 저를 다 잊으셨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네, 2달 동안 이제 휴가를 즐기다 오셨는데, 네.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 우리 쓸공님들께 살짝만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사실 저 특별히 한 거는 없어요. 아이 방학을 겸사겸사 해서 쉬었던 거라서. 네, 사실 그게 주 목적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집에서 보통 네. 이제 뒹굴뒹굴 거리면서 아기랑 보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쓸공언니 하면서 사실 네. 경제책만 진짜 주구장창 읽었잖아요. 편식. 그래서 좀 읽고 싶었던 책도 읽으면서 보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쓸공언니 하느라고 또 미뤄뒀던 공부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안 바빠 보이지만 일주일에 한 개씩 띄엄띄엄 올려서 네. 굉장히 바쁘잖아요. 우리 깐에는 정말 이거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최근에 네. AI, 특히 생성형 AI가 너무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 AI, 챗 GPT 같은 프로그램도 안 써보다가 네.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네. 저도 막상 네. 안 써보다가 네. 이번에 이제 프로 구독해가지고 이것저것 써보고 네.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제작이나 편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 찾아도 보고요. 그랬던 것 같고 관련된 책들도 읽었어요. 그 AI와 관련해서. 그래서 네. 기회가 되면 쓸공언니 방송에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대가 되네요. 역시 열정 씨답게 바쁘게 보내셨네요. 이게 휴가가 아니라 공부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부한 것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거의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블로그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랬군요. 준비만 했어요. 게을러서 많이 글을 쓰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쓸공언니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네. 블로그로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이미 몇 분의 쓸공님께서 제 블로그에 오셨더라고요. 감사드리네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기억이 남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보고 양지로 좀 나오라고. 아니 양지가 어딜까요? 저도 그걸 보고 양지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활동 반경을 넓혀라.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 쓸공언니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휴가를 저한테 허락해준 우리 정관리 언니. 그동안 한 3개월 너무 바쁘셨을 거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진짜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쌤 이야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금쌤. 너무 든든하게 제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명의 쓸공이로 쉬는 동안 이제 화요일 방송 올라오면 챙겨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금쌤과 언니의 케미에 웃기도 하고, 너 이러다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금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열정 씨가 와주셔서 이제 오프닝 수다가 길어졌는데요. 우리 오늘 방송도 양지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 우리 근데 지금 음지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음지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뭐 그치. 저희가 유튜브에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치, 실명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근데 이 익명성을 모르겠어요. 뭐 열정 씨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전 이 익명성이 너무 좋아요. 그쵸, 맞아. 우리가 뭐 그 사생활에 방해받을 정도의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제가 또 예상하진 않아요. 팬이에요. 막. 그럴 거라고 상상은 안 하지만 네. 그냥 혼자서 이 익명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정관리 체열정으로 진짜 진심을 다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부캐로서 정말 제가 부캐가 있다는 것에 이 삶이 참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2개월 만에 또 공부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살짝 떨리는데요. 휴가 이후에 첫 방송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오, 고심 끝에 고르신 주제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기대해 주세요. 네. 언니 우리 예전에 네. 유튜브 댓글 중에서 가계 회계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댓글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하죠. 그때 제가 이제 빨리 답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81화 통장관리의 정석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될 거라고 이렇게 퀵하게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통장 관리의 정석이 어떻게 보면은 가계 회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네. 좀 아주 좀 예전 책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늘 주제는 가계 회계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계 회계라고 하면 일단은 회계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야 뭐 한때 그 계통에 몸을 담았었지만 맞아요. 그래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맞아. 예,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살림을 잘 꾸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집의 가계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네. 가계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 하면 보통은 이제 저축이나 투자를 먼저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보다 건실한 가계 회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소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맞아요. 저축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아끼고 남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음에도 저축하고 투자를 하려니 돈을 빌려서 리스크 높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그건데요. 그래서 가계회계, 그중에서도 소비관리 부분을 오늘부터 2회차에 걸쳐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오늘 소개할 책은 일본 분인데 네. 아라이 나오유키라는 분이 지은 네. 부자의 집사라는 책이에요. 아, 근데 들어보셨나요? 아니 제가 왜 웃냐면은 그 일본의 그 집사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있어. 그 집사 카페 있어요, 막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여왕님을 위해서 공주님을 위해서 뭐 집사는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뭐 이러면 그 만화도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 작가신데 네. 아 그래서 또 제목이 부자의 집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저자인 아라이 나오유키 이분이 네. 일본에서 실제로 부자나 경영자, 고위 관리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부자들에게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부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만나본 부자들의 부자되는 습관 53개를 소개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네. 바로 부자의 집사입니다. 아. 저는 이 53개의 습관 중에서 저와 같이 아직 부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이 네. 특히나 이제 집안 살림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본받을 만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딱 5가지 습관만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습관은 최고의 투자는 절약이다입니다. 아, 이거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옛 어르신들이 아끼는 게 버는 거다. 어디 가서 벌 생각하지 말고 아껴라. 그게 다 우리 그 동양인 DNA에 스며들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피에 흐르나 봐.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더 벌어야 한다 보다는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에 더 집중한다고 해요. 아, 그러면 어떤 돈이 새는 돈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왜 예전에 제가 소개한 책이 있는데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거기에도 보면 가장 좋은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고 네. 가장 나쁜 지출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그러네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 고정비가 첫 네. 번째 새는 돈인데요. 책에 따르면 세계적인 금융자산 관리자들이 가계는 보험료나 휴대전화 요금과 같은 러닝 코스트, 그러니까 네. 고정비를 네. 우선적으로 줄이기만 해도 네. 절약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많은 업계들이 이 러닝 코스트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독하는 걸 좀 유도하려고 하고 맞아요. 모든 게 구독제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 모으기가 더 힘들어지네. 그렇죠. 이런 구독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가? 그러니까 검토해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맞아요. 저도 진짜 구독이 날마다 느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내 구독 리스트를 보면서 네. 예전에 구독했지만 지금 잘 안 쓰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절약 가능한 비용은 네. 식비인데요. 저는 이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되려면 이 식비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슬프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주부인지라 네. 저희 집에서 식비 지출 담당자잖아요. 네. 그래서 식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금액도 찾아보면 네. 식비에서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외식만 안 해도. 맞아요. 네. 그 외식비가 보통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을 때보다 적어도 네. 한 3배는 비싼 것 같아요. 요즘 뭐 물가가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일하고 들어와서 식사 네. 준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도 내가 돈을 모으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네. 반드시 이제 식비 관리는 해야겠죠. 자, 오늘부터 우리 가족 다이어트야. 그렇지. 닭가슴살에 브로콜리 삶아 먹기야. 보리굴비 이렇게 하나 달아야지. 그 엔겔 지수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이 엔겔 지수가 부자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엔겔의 법칙에 따르면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엔겔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도 네. 식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네. 우리야말로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자의 소비 습관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부자의 소비 습관은 네. 살 수 있을 때 일시불로 산다인데요. 네. 부자들은 집이나 차와 같은 비싼 물건을 살 때도 네. 대출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요. 뭐 당연히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대출 없이도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네.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단지 돈이 많아서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자들의 기본적 소비 자세가 네.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지금 바로 지불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더 큰 이유라는 거죠. 앞에 이제 절약 습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자들은 매월 이제 다달이 계속 지불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이 항상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계속 지불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일반인들은 집이나 차를 할부로 살 때 앞으로 형편이 더 좋아지겠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좀 지르고, 그치.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배려하지 않아. 맞아. 미래에도 넌 열심히 일해야 돼. 막 이런 거야. 오히려 부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형편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고 네. 부자들은 그 나빠질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네. 굉장히 걱정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부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감성적인 판단을 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희망회로. 네, 희망회로. 아무 이성적 근거 없는 감성적인 희망회로. 그렇지.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부자들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구매를 부자처럼 현찰로 할 수는 없죠. 그건 힘들죠. 네. 그래도 현재와 동일한 수입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네. 얼마나 위험한가. 네. 그리고 이 큰 지출을 하고 나면 언제나 네.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출이 따라온다는 점. 네. 우리 차 사면 당연히 유지비가 계속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전에 대한 감각 정도는 배워야 한다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소비도 중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중독이란 것이 이성을 막아버리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미래 더 나아질 거야라는 절대적인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는 거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 구매하는 행동 자체에 약간 중독되는 거야. 희열을 느끼면서 그래서 네. 자잘한 걸 계속 사잖아. 그러니까. 큰 거도 못 사. 그치? 큰 거는 못 사지. 돈이 없어서. 맞아.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또 모아놓으면 그러니까요. 큰 돈이에요. 맞아요.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진짜. 네. 세 번째 부자의 소비 습관은 땀 흘려 번 돈으로는 사치하지 않는다인데요. 근데 대부분 사치하려고 땀 흘려서 벌지 않나? 그치, 맞아. 그죠? 보통 잘 참고 있다가도 네. 뭐 갑자기 뭐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이 들어왔다. 그럼 통장에 여윳돈이 생기면 안 쓰고는 못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도 못 써? 그렇지. 약간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노력했는데 사고 싶었던 차나 명품부터 이제 화끈하게 사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자들이 이런 사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보통 부자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가방이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사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사치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 부자들은 땀 흘려 번 돈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들게 번 돈이 아니야. 그냥 들어오는 돈이야. 그냥 쉽게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렇게 써도 돼. 맞아. 그래서 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네. 투자 수익, 네. 돈이 돈을 벌어온 그 돈으로만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땀 흘려서 직접 내가 번 돈은 네.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본금이나 네. 기본적인 생활, 네. 아주 이제 우리가 꼭 써야 하는 네. 필요한 그런 지출로만 네. 소비를 한다는 거죠. 맞아. 그 제가 이제 처음으로 회사 나와서 돈 벌었을 때 옛날에 이제 학생 때는 뭐 엄마 아빠한테 막 뭐 사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와, 이제 진짜 내가 그 어릴 때 내가 이제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들게 버셨겠지. 막 이런 생각에. 맞아. 그죠. 뭔가 좀 가족 사랑을 또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이 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돈을 벌어보면 네. 이 가장이었던 아빠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부모님이 위대하게 보여요. 맞아. 그죠? 그게 결국은 직접 번 돈은 다시 투자하고 돈을 벌어준다면 그걸로 사치를 하는 건 괜찮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우리도 계속 굴러갈 수 있는 돈, 자본금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네. 그 다음에야 사치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
네 번째 부자의 소비 습관은요. 네. 9,900원이라는 숫자 노름에 속지 않는다인데요. 네. 책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원가가 25,000원인 상품이 있었대요. 네. 이 상품을 22,000원으로 할인해서 네. 사람들한테 팔았더니 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래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원가가 25,000원이라고 하면 더 비싸게 네. 29,9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팔았더니 네.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죠. 이 약간 진짜 이 숫자 마케팅인데 그치. 이거 알면서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렇지. 9,900원이 붙었는데 네. 3만 원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맞아. 그리고 괜히 3만 원짜리 할인한 것 같아. 괜히. 그렇죠. 그쵸? 맞아요. 이게 바로 단수 가격이라는 마케팅 기법이잖아요.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22,000원에 파는 물건은 원가가 뭐 한 2만 원 하는데 한 10% 더 붙여서 2,000원 더 붙여서 네. 판매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반면에 언니도 얘기했듯이 29,9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는 네. 한 32,000원인데 네. 이 물건을 깎아주는 그런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는 그러니까. 거지. 맞아. 이게 바로 이제 일반인이 숫자 노름에 속아 넘어가는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라 네. 절대적인 금전 감각에 의지해서 물건의 원가를 생각하고 구매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자들이 딱 그 상품을 보면 이 물건의 원가는 얼마다. 이게 막 컴퓨터처럼 바로바로 초인이야, 초인. 초인이야. 알아낸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물건을 살 때 가격이라는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이 가격이 붙여진 이유는 뭘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냉철함을 유지하자. 그쵸.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이런 그쵸.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소비에 있어서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자의 소비 습관은요. 바로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쓰고 죽기 버겁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사실 나는 돈 쓰는 게 제일 쉽던데 부자는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낭비는 쉽지만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책에 설명되어 있어요. 네. 부자들이 의미 있게 쓰는 돈으로 책에 나온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고급 식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고급 식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우아해지고 움직임이 품이 있어지기 때문에 네. 일상에서도 식기 구입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일본 저자시잖아요. 그쵸. 일본에서 그 에르메땡 가방보다 에르메땡 커피잔을 그렇게 사고 싶어 한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무실, 좀 고급 사무실에 가면은 그 에르메땡 커피잔이 나와야 내가 대접받았다. 되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네. 막 쉽게 돈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일본 문화가 약간 녹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고급 식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우아해진다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하는 게요. 저는 음식 먹을 때 그 제대로 커트러리를 딱 갖추고 먹으면 아무리 그 소박한 음식이라도 그렇게 먹으면 훨씬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과식도 방지가 돼요. 맞아, 천천히 먹게 된다. 네, 그러면 그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후라이팬에 해서 그대로 그 후라이팬 채 먹으면 되게 많이 먹고 빨리 먹게 되고 먹고 나서도 슬퍼. 단 거도 땡겨 먹고 나서도. 근데 그 계란 후라이를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이렇게 칼질하면서 먹으면 내가 레스토랑에서 먹은 기분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좀 약간 다이어트의 방법도 일종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 부자들의 습관을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고급 식기를 꼭 사용한다는 게 이 고급이 엄청나게 에르메땡급이 아니라 그치. 그냥 예쁜 그릇에. 맞아. 그쵸, 내가 예쁘게 좋아, 담아서. 내 취향이 담긴 예쁜 그죠? 그릇에.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의미 있게 쓰다는 것은 비싼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을 사더라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자의 소비 습관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뭔가 부자와 나와의 이 사이의 거리감만 더 느껴졌다면 큰일인데. 근데 의외로 실천해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쵸. 물론 이제 일반인 버전으로 머디파이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금 다 모일 때까지 안 사고 살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어쨌든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 부자처럼 완벽하게 소비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렇지만 소비에 있어서 보다 냉정한 자세를 좀 가지고 네. 보다 의미 있게 네. 그리고 후회 없는 소비를 하고자 노력하자 정도로 결심을 다지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네요. 부자 근처라도 가보자. 저는 오늘 열정 씨 이야기에서 금전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좀 와 닿더라고요. 네. 이 내가 어디에 소비를 하고 있는지, 원가가 어느 정도의 물건을 얼마에 내가 샀는지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제대로 된 소비 습관을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과소비나 충동 소비와 같은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살아가는지,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소비에 대한 감각을 키우려면 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되네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열정 씨와 함께 가계 회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생각해 보시고 또 실제로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